자, 요놈은 여러분 읽으실 때 그레디언트 F라고 읽어도 되고 약자로 그냥 그레드 F라고 읽어도 상관없답니다. 자, 어쨌든 요 그레드 F의 회전값, 클 그레드 F라고 하는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선생님 미리 결론은 먼저 얘기했지만은 요 그레드 F의 회전의 값은 항상 요놈이 뭐가 된다? 요놈의 결과가 0이 된답니다. 자, 물론 여기 한번 해보겠지만은 자, 요놈이 항상 0인데 우리가 보통 이 회전값이 어떤 그쵸 벡터장에서 어떤 벡터장에 이 회전의 값이 0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왔을 때에 요 F를 가리켜서 이렇게 0이 되게 하는 그쵸 회전의 값이 0이 그러니까 그 정의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는 소위 회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0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요 클 F가 0일 때에 요 F를 가리켜서 그쵸 요 F는 우리가 요런 말을 쓴답니다. 보존적 벡터장이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뭐라고요? 요놈을 보존적 벡터장. 그러니까 보존적 벡터장이라는 것은 정의된 영역 안에 회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즉 클 F의 값이 0이 되는 요런 F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란다? 벡터장 중에서도 무슨 적? 보존적 벡터장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클 F가 0이 되는 요런 그쵸 벡터장을 가리켜서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하는데 즉 회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영역 안에서 그런데 어떤 그쵸 요와 같은 XYZ에 관한 요런 함수의 자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것도 요게 정의상 그쵸 그레드 F라는 것은 정의상 요놈이 모양 자체가 벡터장 형태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레드 F의 회전은 항상 예외 없이 항상 0이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드 F라고 하는 요놈도 일종의 벡터장인데 요놈의 그쵸 요놈의 회전 즉 클 그쵸 그레드 F라고 하는 요놈의 값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이 그레드 F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된다? 보존적 벡터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지금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308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과연 그런가? 자, 그쵸 그레드 F라고 하는 요놈은 자 우리가 회전을 계산할 때는 회전은 항상 델 연산자하고 그리고 벡터장관에 무슨 벡터? 외적 벡터를 내라 그랬죠. 자, 그럼 요놈을 우리가 외적을 내는 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델 연산자는 파샬 X, 자, 파샬 Y, 그리고 파샬 Z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그레드 F라는 것은 자, 요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요놈 바로 가져보겠습니다. 파샬 F, 파샬 X, 파샬 F, 자, 파샬 Y, 자, 파샬 Z, 파샬 F, 파샬 Z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놈의 외적을 제일 첫 번째 성분은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자, 요 놈을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요 놈이 파샬 제곱 F에다가 파샬 Y, 파샬 Z가 되죠. 자, 요 놈을 여기 곱하면 파샬 제곱 F에다가 자, 파샬 Z, 파샬 Y가 되는 거죠. 요 놈 두 개를 뺀 놈이 뭐가 된다? 첫 번째 성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요 두 개를 바꿔도 상관없죠. 그렇죠? 분모에.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결과적으로 무슨 값이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빼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요렇게 곱하고 자 요렇게 곱하는 거 생각해 봐도 요렇게 곱하면 파샬 제곱 F 파샬 X의 제곱이 되고 아니 파샬 X 자 파샬 Z 파샬 X가 되고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파샬 제곱 F에다가 자 파샬 X 파샬 Z가 되기 때문에 요놈이 두 번째 성분이죠. 근데 요놈도 역시 요 두 놈이 무슨 값이다?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요놈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요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파샬 제곱 파샬 X F에다가 파샬 X
자, 파샬 y 이렇게 하면 파샬 제곱 f에다가 파샬 y, 파샬 x가 되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승분 역시도 요놈도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요놈이 0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주어진 x, y, z에 관한 요 일반 함수가 무엇이었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미 공식적으로 다 요놈이 뭐가 되어버린다? 0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드 f, 그레디언트 f의 요 해전의 값은 결국 델 연산자와 그레디언트 f의 외적 벡터인데, 요놈과 요놈의 외적 벡터는 이 주어진 요 함수의 내용이 무엇이든 f가 뭔가에 대한 요 내용이 무엇인가와 상관이 없이 요 두 놈만 가지고 연산을 해봐도 바로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함수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요놈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벡터장의 해전이 0이 될 때에 요놈을 가리켜서 우리는 뭘 한다? 그 벡터장을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이 보존적 벡터장은 이 뒤에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해전이 0이 되는 벡터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보존적 벡터장이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벡터장이 왔을 때는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놈이 그레디언트 f일 경우에는 요놈은 예외 없이 항상 뭐가 된다? 보존적 벡터장이 된다. 그러니까 요놈의 그레디언트 f는 그쵸? 요 주어진 함수와 상관이 없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f라는 요놈은 항상 보존적 벡터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309번 문제를 통해서 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309번. 자, 벡터장 라지 fxyz라고 하는 요놈이 자, y의 지금 y의 제곱, 그리고 z의 3승, 그리고 i, 그리고 2xyz의 3승, 그리고 j, 그리고 3xy의 제곱, z의 제곱, k.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요 벡터장이 지금 보존적인가를 물었답니다. 요놈이 보존적 벡터장인가, f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요 경우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벡터장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쵸? 요 벡터장 함수가 주어졌는데 요놈이 보존적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이 뭘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해전의 값을 조사하면 되죠. 클 f의 값을 조사를 하면 된답니다. 자, 클 f는 이렇게 계산한다겠죠. 델 연산자와 벡터장의 외적 벡터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요놈 i, 요놈 j, 요놈 k 이렇게 적어주고, 자, 델 연산자 승분을 여기다 적어주고, 자, 그리고 벡터장의 첫 번째 승분, 두 번째 승분, 자, 요놈이 2랍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승분. 자,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이거 먼저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승분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요 놈을 여기다 적용한다는 것은 요 놈을 y에 관해서 편비분하시오니까 요 놈이 6xyz의 제곱이고, 요 놈을 여기다 적으면 z에 관한 편비분이니까 요 놈이 6xyz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에서 요 놈을 뺀 값이 첫 번째 승분인데, 첫 번째 승분이 벌써 또 이게 0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승분은 자,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빼라겠죠. 요놈을 곱해주면 요놈을 z에 관해서 요놈을 편비분하니까 3y제곱 z의 제곱이 되고, 자, 요놈을 여기다 적으면 요놈을 x에 관해서 편비분하라고 했으니까 요놈이 x에 관한 편비분이니까 3y제곱 z제곱이 되는 거죠. 요놈을 뺀 것이 두 번째 승분인데 요 두 번째 승분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승분은 이제 요놈인데 요놈을 여기다 적용하면 x에 관해서 요놈을 편비분하면 2yz의 3승이고, 요놈을 여기다 곱해버리면 요놈을 y에 관해서 편비분이니까
2yz의 3승. 자, 요 놈을 뺀 것이 세 번째 성분이죠.